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어제 폐막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부산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오늘 또다시 부산이 주목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오늘부터는 한 메콩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하. 바로 9시 40분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요. 네. 먼저 영접을 하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한 뒤 바로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MBN도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 연결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익숙하단 말이에요. 한 메콩 정상회의는 뭐예요? 사실 메콩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익숙하진 않는데요. 네네. 강의 이름입니다. 아, 메콩강입니다. 네네.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네네. 메콩강을 끼고 있는 5개 나라를 일컫는 언급입니다. 아, 그래요? 5개 나라라고 어떤 나라가 하면 있어요, 거기에?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5개 국가고요. 네. 이들 5개 국가만 콕 뽑아서 정상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오늘이 첫 정상회의군요. 그렇다면 이 5개 나라는 당연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포함된 나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10개국 중 5개 국가고요. 네. 이들 국가들만 콕 집은 이유는 또 네. 따로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원래 경제 성장률이 5점 몇 %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들 국가만 평균적으로 6%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인구가 20대, 30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네. 젊은 지역이고 네. 뿐만 아니라 자원이 매우 풍부하고요. 네. 지리적 요충지인 만큼 우리도 이제 협력할 가능성이 있고 그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주진희 기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들 국가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어떻게 다뤘냐면 이 아시아에서 신흥 경제 성장 잠재력, 특히 실제로도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오르고 있는 신흥 용의 국가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들 국가 정상들과 만찬을 했는데 네. 이 만찬 자리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만큼 협조를 하겠다는 거고 그 네. 협조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정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언급을 한 게 네. 북한이 만약에라도 경제 개발을 할 경우 북한 경제의 모델로서 메콩 국가들을 꼽았습니다. 네. 사실 메콩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 개발을 하느냐를 북한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도 앞으로 경제 개발할 가능성과 그런 블루 오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메콩 5개 나라 강점이 나와 있는데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저런 점은 진짜 저들 나라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어떤 요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강점이? 사실 가장 좋은 강점은 높은 청년 비율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아. 베트남 대다수 국민이 20대고요. 네. 그 20대들이 제조업 현장뿐만 아니라 IT라던가 외국어, 문화교류 이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제조라던가 추가 연구 사업에서 약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협력을 베트남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던가 혹은 미얀마라던가 이들 국가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언론에서 뭐 베트남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베트남 하면 예를 들어보면 이렇답니다. 인구 구조가 항아리 구조라예요. 즉 청년층의 인구 비율이 상당하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노동 생산성, 즉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인구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노인층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젊은 아이들을 별로 낳지 않기 때문에 아래는 상당히 좁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베트남은 항아리 구조로 이 젊은 층이 상당히 인구가 비율이 많다. 그래서 주진이가 설명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베트남, 라오스 등을 포함한 이들 나라들이 이 노동 가능한 인구,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력이 무한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한강 메콩강 선언입니다. 네. 사실 이들 나라들은 한강의 기적이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만들자고 했고 네. 그 선언을 채택할 예정인 거죠. 네. 사실 한국과의 인연도 매우 깊은데요. 이들 국가의 위치가 이제 인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에서 발생된 불교가 이 메콩강을 타고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넘어왔는데요. 이 언급을 문재인 대통령도 하면서 사실 메콩강에서 좀 더 발전한 불교가 이곳 부산 태종사까지 왔다. 이런 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인연이 있고 경제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 함께 협력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앞서서 뭐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메콩 정상회의는요. 2011년부터 이미 장관급 회의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이 정상급 회의로 격상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회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관급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만큼 정상급에서 조금 더 폭넓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이 시각 지금 모습인가요? 지금 각국 정상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주진희 기자, 맨 처음 도착하는 정상이 어딜까요? 지금 국기의 모양을 보면 이제 태국 프라윕 총리로 보이는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프라윕 총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군인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한 무골 집안 출신이고요. 네. 아버지도 군인이고 남동생도 군인이고 네. 본인도 태국 왕실의 왕비 경호부대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실 예전에 한번 소요 사태가 있었죠, 태국에서. 그때 이제 이 사태를 정리한 이제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다시 한번 총리로 있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또 정보도 얻어 6,900만 명이네요, 인구가요. 상당합니다. 태국의 뿌라윕 짠 오차 태국 총리가 맨 먼저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각국의 정상, 한 메콩 정상회의에 속한 나라의 이 정상들이 속속 도착할 텐데, 일단은요, 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인도, 아세안을 잇잖아요. 이 메콩이라는 강이요. 그렇다면 지리적 요충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네네. 있는데요. 방금 태국 총리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지리적 요충지인 만큼 사실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국가가 태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큰 규모의 난민 수용소가 있고요. 네. 하지만 그걸 공개하진 않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오시는 뭐 탈북민한테 한국으로 가고 싶은지 혹은 북한으로 돌려보낼지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네. 비공개적으로 이제 송환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태국이 보이지 않게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고 있는 국가라는 상징성도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중국의 황하 문명도 그런 얘기 합니다만 큰 강을 끼고 있는 나라와 지역이 상당히 문명이나 경제가 발전하기에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들 메콩 정상회의에 속한 5개 나라 지금 보세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입니다. 이들 나라들이 상당히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아세안 10개 나라 중에서도요. 지금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두 번째 정상이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고 주진희 기자가 설명을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상이 도착했는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분은 국기로 봤을 때는 아마 베트남이지 네. 않을까 하는데 조금 더 얼굴을 보면 라오스네요, 아니고 라오스. 라오스 이제 퉁룬 먼저 시슬릿, 예. 네. 그러네. 라오스- 퉁룬 시슬릿 라오스 총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라오스 통른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수반은 아닙니다. 아하. 이제 라오스에 대통령이 따로 있고요. 그렇군요. 대통령이 아. 굉장히 고령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외부 활동 같은 경우는 통른 총리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방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통른 총리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학자이기도 하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교관이기도 해서 네.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SK 수력발전소 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을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상당히 기업과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가 이 물심양면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대응을 잘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 또 감복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정상은 베트남이긴 해. 우리가 뭐 박항서 감독 덕분에 저 국기를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응우엔 수원북 총리는 박항서 감독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도 좀 많이 그러네요. 그 얼굴이 사건 때문에 알려진 그렇죠. 사람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대단한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공공연하게 박항서 감독을 보고 배워야 한다. 아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또 다른 인연이 있는데 한국에 가장 많이 이주하는 이제 외국인 아, 아내의 부인의 국적이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인연이 좀 깊고요. 네. 그리고 그 베트남 다음이 중국, 태국 순으로 가고요. 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 한국 교육 규모에서는 4위에 달합니다. 보세요. 지금 베트남이 인구가 1억에 가까이 됩니다. 1억에 육박합니다. 9,600만 명인데 인당 GDP는 2,500달러에 그만큼 경제 발전이 시급한 나라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다음 정상은 어딜까요? 다음은 한번 내리시는 얼굴을 네, 좀 보셔야 내리는 될 것 정상의 얼굴 한번 같은데. 볼까요? 캄보디아로 보이는데요. 네. 캄보디아 총리 같은 경우는 프락소큰 캄보디아 부총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원래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 장모의 건강 상태가 그랬다면서요. 위독해져서 네. 부총리가 대신 왔고요. 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좀 깊습니다. 네. 시아누크 국왕이 이제 김일성 주석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아, 하고요. 그래요? 과거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잠시 잠정적으로 외교 관계를 중단한 적은 있지만 네.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캄보디아도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했고요. 네. 불과 지난주에 캄보디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리수용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아직 그런 교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4개 나라 정상이 왔잖아요. 그럼 마지막 한 메콩 정상회에 참석하는 정상이랄까요? 그 정상 이름 어느 나라입니까? 정상은? 이제 남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아, 그래요? 누굴까요?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아, 그래요? 국가고문이십니다. 예, 근데 거의-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는 국가 정상은 아니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 고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상급 대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민주화의 영향력이 뭐 대단하겠죠? 네.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미얀마 건국 그렇죠. 아버지라고 네. 부르시는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미얀마에서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뭐 위치는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겠죠. 네. 사실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고 1988년도부터 미얀마에 다시 돌아가서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 결과 10여 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고문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얼굴일 거예요. 잠시 뒤에 도착을 하면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들 메콩 정상회의에 속한 5개 나라가요. 인구를 따져보니까 앞서 이제 베트남은 1억에 육박했잖아요. 합쳐보니까 주진희 기자 2억 4천만 명이랍니다. 그렇다면은 특히 그중에서 젊은 층의 인구가 많다, 노동인구 비중이 많다는 것은 무한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사실 자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원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자원을 근간으로 청년들이 노력을 해서 무언가 제품을 생산하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하고 지리적 요충지를 이용해서 그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고 이게 모두 다 가능한 곳이 이들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메콩을 이제 콕 집어서 이런 회담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제 한국과 메콩 협력 성과를 이번에 평가를 하고 네. 미래 협력 방안을 좀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들 지역이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서 네. 우리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아세안 국가, 뭐 베트남 등등 이런 나라를 흔히 우리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지역으로만 흔히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주진희 기자 설명처럼 이곳은요, 수력 발전, 앞서 뭐 SK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수력 발전 가능성도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이 목재 자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광물 자원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식량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조만간 이제 들어오실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같은 경우는 네. 미얀마의 대표로 오셨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한국 전쟁 당시 쌀을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 1950년대에도 쌀을 그만큼 외국에 지원을 해줄 만큼 그러니까요. 많이 생산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의미죠. 사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뭐랄까요? 김복준이 못 사는 나라. 빈국이죠. 그렇죠. 그런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 메콩 정상회의에 속한 나라들이 지금은 반대로 이제 우리가 자부심 느껴도 됩니다. 한강의 기적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한 메콩 정상회의 첫 발을 내딛는 그것도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설명 나옵니다만 올해 정상급 회의로 첫 격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깊고 그 논의 과정도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진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정상이 도착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네. 뭐 늘 앞서 예상했던 대로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눈 모습이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달이 될 듯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화 운동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에서도 역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고요. 이제 잠시 뒤면 이제 기념 촬영을 마쳤으면 그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진희 기자? 이제 기념 촬영을 한 뒤에는 이제 바로 회담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회담은 이제 같은 장소인 부산 누리마루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한 메콩 생물 다양성 협력 특별전이라는 부대 행사도 있을 예정이고요. 네. 많이 길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네. 그리고 나서 11시 한 40분 정도에 공동 성명이 바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정상급 회의로 격상된 첫 회의입니다. 역사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한메콩 정상회의가 어떤 공동 성명을 내놓을지는요. 저희가 오후 와이드 시간과 MBN 종합뉴스 시간에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이가 수고했습니다. 네.